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저희 채널의 오랜 구독자들이시라면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콘텐츠 중에 영화와 함께하는 밤이라고 문화생활에 굉장히 친밀도 있는 아저씨들이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최고의 대한민국 2대 존잘 한 분 정우성, 그다음 나.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정우성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증인. 우리가 증인 리뷰를 한번 했었죠.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제작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석권을 했죠. 박수 한번 드리고 갑시다. 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이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4관왕을 했다는 거는 저희가 살아 생전에 월드컵 우승을 한 거와 맞먹는 쾌거가 비등하죠.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영화 매니아로서 정말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정말 저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눈물을 막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우는 아저씨야?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그 현 세대에서 같이 볼 수 있고 우리 한국 영화가 정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4관왕을 차지하고 감동적인 일이죠. 국위선양이고 프라이드 코리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저번에 영화 증인 컨텐츠 관련되면서 실제 법률을 소재로 만든 영화에 있어서 얼마큼의 현실과 차이가 있고 이런 점은 잘 만들었고 이런 점은 좀 약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 영화 기생충에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다기보다 범죄와 관련된 씬이 되게 많죠. 거의 다 범죄죠, 뭐. 시작부터 끝까지 각종 범죄에 뭐 4종 세트, 5종 세트를 만든다면 이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범죄 장면 그리고 예상되는 형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기생충 보셨죠? 네, 맞죠. 2번 봤어요. 저도 2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고 어떤 대사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너가 계획이 있구나. 그거. 좀 더 뭐랄까 연기 오늘 막 불타오르면서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잘한다. 이런 느낌이야. 톤앤 매너는 잘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범죄 씬이 박서준 씨가 카메오로 잠깐 나오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스쿠터 타고 와서 훈남 박서준 씨. 정말 동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오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집안까지 좋은 오빠. 박서준 씨가 최우식 씨 이제 그 극중 기우인데 기우한테 자기가 이제 과외를 하는 이제 이선균 조여정 씨 댁이죠. 거기서 그 집 딸의 이제 과외를 이제 인수인계 해달라. 근데 이제 기우가 거기서 대학교를 안 다녀요. 박서준은 거기서 명문대를 다니고 아마 그게 연대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기정역을 맡은 박소담 씨가 최우식 씨랑 PC방에 가서 뭐 담배 하나 물고 기가 막히게 이 문서 위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 꺼내보시고. 그러면서 뭐라더라? 뭐 연세대 문서위조학과인가? 그러면서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킬 포인트가 요새 PC방 다 금연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손님 금연인데요?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연기를 내 흉내도 못 내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기 스타크래프트 할 때 마우스 RPM이 400 나오는 정도 프로게이머의 수준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동네 양얼추 같다. 일단은 사문서 위조죄죠. 사무소 위조, 동행사까지.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문서 위조죄고 그거를 이제 같이 행사하는 사문서 위조 행사까지 세트로 이제 범죄인데 당연히 여기서 기우와 기정 남매죠. 남매는 공범입니다. 공범이죠. 공범이고 실제로 그걸 사용을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사문서 위조죄의 형량은? 기억 안 나요. 엉망이네, 엉망. 아니 법전을 봐야 알아. 한 2년 이하인가? 5년 이하이죠. 5년 이하? 생각보다 세네. 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제 사문서 위조죄가 한 일회성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하는 경우로는 벌금. 실형은 잘 안 나와요. 무조건 벌금. 근데 거의. 이 사문서 위조를 여러 건 했다든가 그 사문서 위조를 해서 얻어낸 범죄 수익이 크다거나 아니면 특정 직군인데 사무소 위조를 했다거나. 그렇죠. 네. 변호사라든가. 그런 거는 좀 세죠. 세죠. 아무래도.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로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다. 이것은 어떤 범죄가 될까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나요? 맞습니다. 역시나 변호사 맞구나. 그 최우식 씨랑 박소담 씨가 대저택에 침투를 해서 본인들의 생활 영역을 넓힌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끌어들이죠. 송강호 씨가 이제 역할을 맡은 기택, 장혜진 씨가 역할을 맡은 충식이라는 역할이 이제 들어옵니다 집에. 기존에 이제 거의 상주 가사도우미로 계셨던 저기 문광 씨를 내쫓고 거기는 무슨 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광 씨에 대한 이 송강호 씨 가족들의 범죄 행위, 업무방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업무방해요. 가능하겠네요. 예리하네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장 취업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성균 씨 부부에 대한
본인의 실제 경력을 속여서 취업을 해서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냈기 때문에 사기 그리고 이선균 씨 조여정 부부에 대한 업무 방해 되죠. 업무방해 될 수 있죠. 가사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나 업무 방해 성립이 되고 위장 취업을 한 다음에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했던 것이 없어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범죄는 성립을 했고 성립됐으니까. 그 뒤에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양형사유가 될 뿐이고 만약에 이성균 씨 부부가 고소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죄는 성립하되 그 뒤에 실질적으로 문광 그 가사 도우미분이 하던 것만큼의 업무를 했다. 근데 그만큼의 페이를 지급했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 부분에서 편취 부분이 뭐 커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분명히 사기죄는 성립을 한다. 서로 이 정도의 퀄리티와 만족도를 얻었다면 이 조여정 이성균 부부가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나는 근데 사실은. 학력부 속인 부분은 뭐 아무리 잘 과외하고 그거는 무조건 큰 사기죄고 문제지. 큰 문제고. 사문서 위조랑 사기 거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소담양의 또 제시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사문서 위조 사기가 있다 보니 그건 완벽한 범죄행위고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그게 사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성립 가능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선균 씨 조여정 씨 가족이 온 가족이 캠핑을 갑니다. 그날 이제 송강호 씨 네 가족이 이 대저택에 다들 모여서 술을 시원하게 깝니다. 각종 양주부터 해가지고 안주 쫙 깔고 고급 그죠? 안주에 양주에 깔고 하는데 이거 뭐 엄연한 주거 침입이죠. 왜냐면은 절도도 되고요. 원래 이분들은 다 온 가족이 각자의 사무를 가지고 이 대저택에 출입하던 사람들이지만 이날은 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기를 자기들만의 축제장으로 만들려고 불법 침입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주거 침입인 거고요. 주거 침입 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문광 씨 남편 있죠. 그 되게 연기 무섭게 하시는 분. 박 사장님 존경합니다. 이거 존경합니다 이거. 그분 주거 침입은 되게 신박해요. 신박하죠. 너무 장기간이고 그렇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영화 숨바꼭질인가? 비슷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주거 침입이면 실형도 가능하지 않나 이 정도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법전에만 보면은 주거의 평안을 해쳤느냐 이건데 그건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주거의 평안을 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안 되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나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는 주거를 침입해서 공연하고 평안한 생활 자체를 위협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평온성을 해쳤다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어나고 영화가 종결됐다. 그러면 이분들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을 텐데 정말 그 뒤에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나죠. 송강호 씨가 이성균 씨, 조여정 씨 아들 귀여운 아들 생일 때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파티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성균 씨를 자상을 입혀서 보내죠. 보내고 살인죄고 제일 세죠. 무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선균 씨가 중간중간에 너무 모욕적인 언행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감경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욕적이고 뭐 해도 사람 죽이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안 돼.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보호법 중에 생명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될 수 없는 거니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송강호 씨가 그 저택에 문광 씨의 남편 대신에 그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바깥 세계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계속 살죠. 몰래 수사기관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게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럼 그 죄값을 면할 수 있느냐 공소시효가 적용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가 원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소급 적용까지 돼가지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이제 처벌받는 거죠. 그리고 이성균 씨가 그랬는지 조여정 씨가 그랬는지 송강호 씨한테 냄새 난다고. 그 지하 냄새 나는 거. 지하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기사 아저씨랑 아줌마랑 같은 냄새나 이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이고 냄새만 가지고 모욕죄가 뭐 제가 맨날 호변하고 같이 돌아다닌다고 야 너네 둘이 뭐 하는 짓이 비슷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모욕죄가 성립 안 되듯이 뭐 그게 뭐 경멸적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명예 감정 자체를 이제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같니? 명예 감정 좀 괜찮았니? 모멸감, 경멸적 표현 그 정도의 언행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그 친구는 형사 미성년자 아닌가요? 누가 그랬죠? 그 얘기한 거를? 애기가 그랬어요? 애기가 그랬어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역시나 면책됩니다. 그리고 뭐 전파 가능성도 여기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장르가 굉장히 독특해요. 특별한 장르라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스릴러도 있고 사람의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그 긴장감, 텐션도 엄청나고 특별한 액션씬이 없는데도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잖아요. 걸릴 것 같고 막 그 막 소파 밑에 그 술 먹다가 숨는 거. 저희가 다음번에 또 다른 문화의 밤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게 무슨 문화냐? 문화의 지금 전 밤이잖아.
원하시는 영화나 유명한 영화인데 법률과 관련 있는 영화 리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주신다면 제가 연락드려서 성대모사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응모하겠냐? 누가 영화 좀 하겠냐?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